볼보 S90이 좀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딱 들리네요.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엑셀 안 밟고 있는데요. 엑셀을 살짝 이렇게 밟으면 이 공기가 좀 빠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이거는 엑셀을 살짝 밟은 건데요. 이렇게 밟으면 이런 소리가 나요. 계속 납니다. 이게 딱 엑셀을 밟기 한 2-3cm 딱 누를 때 나는 이 공기 빠지는 소리인데요. 밟을 때는 안 나고 지금 이런 데는 안 나는데 이런 거 이게 좀 이상하네. 이건 엑셀 밟기 전에 했는데 밟을 때는 들어가는 공기 빠지는 게 나는데 조금 뭐 좀 이상하네. 좋은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볼보 찍고 나서 G80이랑 다시 한번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보가 G80보다 조금 못하거나 비슷하다고 했는데 100km 넘어가서는 사실 요즘 차들이 워낙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고속도로에서는 많이 치고 나갈 게 없고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면은 크게 불편한 걸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속에서 차이가 좀 난다고 했었는데 6기통이랑 4기통이랑 이 차는 2.5 터보 4기통, 볼보는 2.0 4기통인데 제가 처음에 볼보 탔을 때는 볼보도 잘 안 나간다는 생각을 해서 볼보보다 이 G80이 더 잘 나간다고 약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제 차를 타보니 이럴 때 지금 0km에서 저속에 100km 넘어갈 때 이때 밟을 때 저 지금 풀악셀이거든요. 풀악셀인데 볼보하고 이 차랑 큰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저는 제 차가 좀 더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이건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제 차가 좀 더 좋을 줄 알고 2.5 터보니까 당연히 좀 좋을 거라는 선입견에 제가 볼보를 탔었는데 볼보 타고 나서 제 차를 다시 바로 타거든요. 다시 타보니까 이 0km에서 한 80km 올라갈 때 풀악셀까지는 아니지만 딱 치고 나가고 싶을 때 당연히 그랜저 IG 3.3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못하고 볼보 2.0하고 이거 비교했을 때도 사실 별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G70이나 스팅어 이런 거 3.3 이런 거 타면 엄청 잘 나가거든요. 운전이 엄청 재밌어요. 엄청 빠르고. 근데 이거는 이 차는 보니까 아니 뭐? 운전이 재밌다고요. 운전 재밌는데요. 재미없거든요. 운전 재밌거든요. 아니거든요. 니 운전 해봤어요? 아니요. 근데 재미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타보니까 G80 2.5 터보랑 볼보 2.0이랑 별 차이 안 나네요. 제 생각에는 볼보가 더 좋은 거는 실내외 디자인, 하차감, 뭐 안전은 제 생각에는 볼보나 이 차랑 큰 차이 안 난다고 저는 판금도색 하면서 사고차 수리해보면서 느낀 거고요. 볼보가 조금 더 안전하게 하겠죠. 워낙 안전 쪽으로 유명하니까. 근데 별 차이 안 난다고 느끼지만 근데 이 차가 좋은 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는 거, 실내 정숙성은 좀 더 조용하고 조금 더 정숙하다. 그리고 시트 착자감은 진짜 확실히 제네시스가 좋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제가 제 차에 여러 사람을 태워봤는데 제네시스 시트 좋다는 얘기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볼보보다 더 좋고 엔진 미션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 BMW 벤츠한테는 당연히 안 되고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볼보하고 S90이랑 G80이랑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UGB 이런 거 관련해서는 당연히 제네시스가 좋겠지만 하차감이나 뭐 엔진 미션 성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수성은 이게 더 정숙하고 편안하고. 근데 운전의 재미라고 하면 사실 이 차는 운전의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운전 재미는 사실 볼보도 뭐 2.0이라서 큰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 차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엔진 미션은 제가 2.5 터보 G80이 앞서 영상에서 낫다고 했지만 지금 해보니 저속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길어서 2부로 제작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편집자님이 짧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다운아 안녕해줘. 너 좋아하잖아 목소리 나오는 거. 너 목소리 이거 유튜브에 또 나올 거야. 안녕히 계세요 해. 안녕히 계세요. 다운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봐. 해봐.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에 외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저번에도 여기 볼보 S90 제 G80 보여드리면서 그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외관하고 내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둘 다 색깔이 화이트 펄인데요. 사실 뭐 디자인은 뭐 호불호가 당연히 그냥 개인 취향입니다. 뭐 제 G80이 이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볼보 S90이 이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볼보 S90은 신형은 완전 롱바디라서요. 뒷좌석이 제 차보다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큽니다, 뒷좌석이. 그리고 제 기준에는 사실 이런 손잡이부터 이런 몰딩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볼보 S90이 실내외 디자인이 이쁘다고 생각해요. 이 좌석이 앞좌석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제 차보다 한 거의 2배는 넓은 것 같아요. 카시트를 하고도 앞에 유모차가 조그맣게 실릴 정도로 넓으니까요. 제 차는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도 보면 저는 좀 아저씨 감성인 것 같아요. 이런 나무가 좋더라고요. 이런 원목 같은. 그리고 여기 오디오도 좋은 걸 쓰고, 이것도 좀 새로 이번에 신형에 되는 건데 이 기어 봉도 되게 이쁘고, 이쁘죠? 이 정도면 진짜 비슷한 가격대거든요. 이 차도 6천만원대고 제 차도 옵션을 좀 더해서 6천만원대 초반 중반대인데요. 비슷해요. 이 차 비슷한데, 저는 수리비용이나 유지비용 생각 안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보가 하차감도 더 좋잖아요. 그래도 제네시스인데, 그래도 볼보, 그래도 수입차니까 하차감은 볼보가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차는 워낙 많이 봤잖아요. 호불호는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취향으로. 저는 실내외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길이 같은 거는 한번 다 비교해 드렸었어요. 크기는 비슷한데 뒷좌석 공간이 워낙 넓고 해서 차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트 착자감이나 뭐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관리 비용, 유지 비용은 확실히 제네시스가 훨씬 좋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겁니다. 저는 관리 비용, 유지 비용만 아니면 하차감이 좋은 볼보를 선택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6천만원대로 가면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인데 사실 6천만원대 가면 너무 허접해요. BMW 벤츠는 옵션이 너무 없어서, 실내도 그렇고 옵션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 둘 차는 6천만원대만 해도 차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옵션들이 많이 좋고 실내 디자인도 인테리어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 차 6천만원대 쓰는 정도로 추천합니다. 아우디 A6도 같은 가격대인데요, 아우디 A6도 좋을 것 같아요. 신형이. 우리 와이프 불이 났게 도망가네요. 자기 얼굴 나올까봐. 이제 마치겠습니다. 쇼룸리뷰TV의 봉대표였습니다. 봉대표의 토크타임. 오늘은 청약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또 좋은 정보입니다. 다음 주에 12월 14일, 15일 이렇게 해서 또 아파트 청약이 합니다. 15일인가? 이렇게 청약을 합니다. 장림역 두산 위브더 제니스. 일단 장림역 역세권이고요, 두산이고요, 1640몇 세대, 50몇 세대 대단지입니다. 초등학교 품고 있고요, 직주 근접, 공단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직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데이터 이거 얘기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와 이거 청약해야 된다, 막 가보지도 않고 막 냅다 청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차피 안 걸릴 건데 막 그냥 해보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남천역 힐스테이트 청약하라고 했었죠. 역시나 경쟁률이 1500대 1도 나왔었어요. 84가 84 한 사람들 있죠. 내가 그 빈구멍 찾아라 했는데 84 그 제일 좋은 타입 하면 경쟁률이 1500대 1이에요. 낮은 것들은 뭐 7, 800대 1, 500대 1도 있었는데, 그래서 빈틈을 노려서 청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장림역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대단지고 뭐 남천역 힐스테이트는 200세대밖에 안 돼요. 근데 장림역은 1600세대가 넘는데도 이번에 장림역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조심히 청약하셔야 됩니다. 실거주가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청약하시는 게 맞고요, 실거주가 아닌 사람들은 투자 용도로 한다고 하면 조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뭐 가점 높은 사람들, 점수 높은 사람들이 막 50점, 60점 이런 거 가지고 아까운 점수 가지고 거기에 넣지 마세요. 그거 왜냐면 그거 프리미엄도 일단은 크게 붙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 위치가 장림입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이라고 하지만 거기 직장이 정말 막 그 좋은 대기업이 아니에요. 주거지가 아니라 진짜 공단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공단에 좋은 공단도 아니라서 아마 실제로 가보십시오. 막 까지 않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가보고 청약하셔야 되는데요, 실거주 위주로 꼭 청약하시고요, 실거주가 안 되시는 분들은,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점 통장 가지고 높은 점수 가지고는 절대 청약하지 마시고, 다음 온천 4구역이나 대연동, 대연 몇 구역이었지? 3구역이었나? 아무튼 또 분양합니다. 거기를 노리시고요.
양림역은 실거주 위주로는 청약하시고 크게 몇 억씩 프리미엄 붙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히 청약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지의 역세권에 뭐 초품화의 직주근접함 이렇게 다 있지만 이것만 보고 청약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가보고 진짜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청약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공통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월요일날 또 장림역 두선 2부 제니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청약하시라는 것만 조심하시라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